보육인, 보육교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란 아이들을 보육하고 책임지고 돌봐줄 선생님들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보육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다.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해보고자 제작진이 직접 선생님들의 생업에 뛰어들어 보았다. 당직 선생님이 일찍 온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 둘 선생님들이 출근하기 시작한다. 아침 10시쯤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원하고 나면 선생님들의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아이 중심, 놀이 중심으로 바뀐 보육 체계가 많은 변화를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생태 친화 보육이다. 낱말 그대로 생태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그 체험이다 해서 소풍을 가고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자연에 있는 흙이랄지 돌이랄지 나뭇가지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놀잇감을 스스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놀아보는 어떤 자연하고의 친화적인 어떤 환경에서 놀 수 있는 어떤 보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비구조화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놀잇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감으로 지식을 터득하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개편된 그 놀이 중심의 놀이과정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주예요. 거기에 이제 생태 친화 보육을 더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래 세시풍속 24절기를 이렇게 같이 접목한 놀이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달라진 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또 계획도 해요. 놀이를 계획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규칙도 정하고 자연에서 놀이를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교사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이제 활동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힘차게 놀고 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분주히 아이들의 점심을 배식하는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들은 식사를 언제 하시지? 그래서 저희도 먹어야죠. 애들 다 먹고 나서 드시는 거죠? 아니요, 같이 먹는데 배식을 먼저 아이들 하고. 민호야, 오늘 따로 편하게 식사를 할 수는 없었다. 갈 때 됐네 벌써. 하지만 아이들과 마주보며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도 행복해 보이시는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매실청 같은 것도 직접 담궈서 재료 같은 것도 유기농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걸 먹는다 생각하니까는 또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는 약 90% 이상은 다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가고 있고 안전하게 배송이 돼야 되니까 물류 시스템을 콜드체인 시스템이라 해서 그 적절한 온도에 변질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는 안전검사를 3단계로 해요. 산지에서 1차 검사하고 여기 와서 2차 검사하고 나중에는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또 다시 검사를 하고 사실 이 정책이 어린이들의 특히 초점을 맞춘 거는 이 지원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겠죠. 이제 노년층들도 있겠고 또 뭐 경제적인 취약계층들도 있을 텐데 특별히 어린이집에 맞춘 거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 미래인데 학교에 가면 그나마 학교 금식 정책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요새 농업이 없어진다, 농촌이 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는 식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서 신경 쓰는 게 그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시골에 가면은 중소농이라고 저희 부르는데요. 좀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 이분들 위주의 생산물이 올라오도록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직을 하고 그분들 물품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이 대농 이처럼 아이들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다. 맛있는 점심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낮잠 시간이 찾아온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선생님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30분 남짓. 선생님 한 명이 맡아야 할 아이들과 일에 비해 여전히 적은 시간. 하지만 선생님들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고 계셨다.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고 싶고, 예,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많지만, 예, 아이들이 너무 이제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지고, 그 모습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좀 아이들한테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를 잊지 않고 편지를 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게 기억이 남아요. 흔히들 물어보세요. 왜 그쪽을 전공했냐? 왜 하고 있냐? 제가 어린이집을 시골에서 다녔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들께서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고 그냥 그랬던 기억들이 저한테 되게 그 당시에 크게 와닿아서 이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게 됐고요. 꼭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눈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친구같이 다가가고 같이 놀아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즐기지 않는 이상, 보육교사라는 일은 절대 쉽게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하원할 시간. 아이들을 마중 나온 부모님들의 표정이 밝아 보인다. 선생님이 아이 하나하나 기질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다 대화해 주시고 교육하시고 훈육까지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등하원 때도 선생님께서 항상 엄마들이 뭘 궁금해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니까 뭐 소통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 가까이 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침에 오면은 거의 아침에 이렇게 산에 바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옥상에도 텃밭도 있고 그래서 야채 키우고 뭐 이렇게 손으로 직접 따고 먹어보고 이러는 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걸 좀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야채를 잘 안 먹거든요 원래. 원래는 잘 안 먹는데. 네. 아이들이 가고 난 자리를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방역 장비들이 꽤나 본격적인데.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방역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모두 하원을 하고도 아직 업무가 남아있는 선생님들. 정말 숨 돌릴 시간도 없으시네요. 저와 주임 교사다 보니까 교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원장님하고 항상 회의도 하고. 네, 이제 아이들 출석 체크하고 이제 일지 쓰고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전달사항 멘토리 올리고 이제 내일 거 수업 준비하고 이제 신난다.
해가 다 지고 나서야 하나 둘 퇴근하시는 선생님들. 우리들의 영웅들이다. 어둑해진 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 바로 야간 연장 보육교사. 거점형 야간 연장 보육은 맞벌이와 야간 근무로 돌봄이 필요하신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실 수 있고 저희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저희는 운영되고 있어요. 보육, 청소, 장비 점검, 그리고 많은 업무들까지 씩씩하게 해내고 계셨다. 힘든 내색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게 이동하시며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 이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토록 아이 한 명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나은 보육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하는 모든 보육인들을, 모든 영웅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